약을 먹으면 점점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내 느낌을 내 안에 숨기고 놓고만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불행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직장 상사는 어떻게 내가 뭐 직장 그만둬? 뭐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와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난 꼼짝도 못하죠. 제 직급 때문에. 직급이 높은 분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고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님,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작가님이자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수영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불안한 걸까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계를 좀 지나치게 좋아해. 제가 해외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관계 중독이 있대요. 실 중독이라고 그래서 알코올이나 담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관계 중독은 뭐지? 그랬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에게 동결된다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주장을 못해요. 내 생각을 얘기도 못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실은 자기는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살짝 그런 관계 중독의 카테고리에 들어간 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관계 중독이면 관계 때문에 자기도 잃어버리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불행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독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다. 말을 못한다는 게 자기 주장을 못하고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술에 끌려가고 내가 담배에 끌려가고 이런 게 사실 자기 잃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계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남 따라가고 이러면 이게 중독처럼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어떤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족과 정말 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뭐 밀착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좀 하는데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끼는데 투머치야. 너무 친밀해갖고 밀착 관계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한 5가지 질문을 물어보면 그 중에 한 3개 정도 해당되면 내가 볼 때는 이건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밀착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그분이랑 통화할 때 항상 불안해요. 지금 전화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읽었나 안 읽었나를 수시로 내가 확인한다. 세 번째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항상 메뉴는 상대방이 뭘 먹는지 이렇게 봤다가 상대방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또 짬뽕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좋아하지? 이렇게 나도 좋아한다 그러는 거지. 약간 직장 상사 느낌이 당연히 그거는 밀착이 아닌 거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친 여친인데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상대방의 의견이 뭔지를 눈치 보게 된다. 뭐 예를 들면 싸웠다? 그럴 때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한다. 요 5가지 정도에 3개 정도 해당된다. 내가 친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관계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좀 놓치고 내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까 얘기한 관계 중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과 막 섞여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내 걸 꺼내질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이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든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절로 가, 나 너 싫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상대방을 미워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공동의 공간을 두는 거잖아요. 그거의 아이디어를 제가 얻어서 책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관계에도 심리적인 마음 안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너와 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내 생각도 꺼낼 수 있고 대표님의 생각도 꺼낼 수 있는 공간인 거지. 그런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런 어떤 거리두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 혼나잖아. 어디 네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말이죠. 네가 뭘 안다 그러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못 하게 되고 감정도 꺼냈다가 감정 표현하면 너 어디다 성질을 내냐고 그러고 조그맣게 뭐 이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어떤 공유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느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런 면에서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습니다. 그 상담학자이신데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좀 인간관계가 힘드신 부분도 왜 그런 거 연구하시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는 제자들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슨 주제 갖고 오면 진짜 궁금해? 궁금해 이래.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으면 논문 무조건 잘 쓰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관계에 대한 책도 제가 여러 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참 관계면에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왜 그러냐? 잘 안 되니까요. 관계 맺는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면 저절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바람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궁금해서 시작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MBTI를 보면 외향형이에요. 외향형이 뭐 사교성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즐거운 사람이라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보다. 소위 마당발이라고 막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또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깊은 관계에 약해요.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질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친밀하다는 게 뭘까? 내향형이지만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친구를 굉장히 깊이 사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관계질 높이는지 이런 걸 연구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그런 면에서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관계를 공부하시면서 원래 잘하는데. 아니야 원래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관심이 많다고 그랬지 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역시 양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질은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런 게 뭘까를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죠. 질 떨어지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데 두 분이랑 이제 꼭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 직장 상사는 어떻게 내고 뭐 직장 그만둬? 뭐 안 되잖아.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뭔가가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난 꼼짝도 못 하죠. 제 직급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이 돼요. 우리가 뭐 계약서 쓸 때나 직급을 얘기할 때는 갑을이 있을 수 있어. 멘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멘탈이 갑으면 절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은 멘탈은 갑이 아니라 오히려 을이에요. 굉장히 수치심도 많고 자존감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런 사람이 아니 하급장이 나한테 예를 들면 더 높은 분한테 당한 거를 나한테 화풀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급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멘탈이 갑이고 나는 멘탈이 을이라 갖고 나는 왜 인생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멘탈이 을이야. 내가 멘탈로 갑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대로 두고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을 못하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직급이 높은 분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장님이 저한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좀 더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좀 망신을 주지 않고 1대1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갑질을 해서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생기고 내 존재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 감정 때문에 나중에 내가 괴로워져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정신과 가갖고 약을 타먹기 시작하게 됐더라는 거죠. 약을 먹으면 점점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내 느낌을 내 안에 숨기고 놓고만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혹시 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을 먹더라도 나중에 이제 퇴사한 다음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어요. 결국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저 같은 상담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너무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눈물이 막 펑펑 흘려요.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 숨겨놨던 나도 부끄럽게 여겼던 내 자신에 대한 감정을 꺼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분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분이 듣든 안 듣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완전히 아싸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그 감정을 내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도 그럼 평상시에 다양한 분들이랑 만나실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더 높은 사람한테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복장이 교수 같지 않은 복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맘대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넥타이를 매야 되더라고요. 교수가 됐더니. 그러니까 저는 또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나는 무슨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검은색에다가 회색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넥타이를 안 맬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좀 맸어요. 뭐라 그러시니까. 어느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권 박사 무슨 뭐 운동에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걸 운동의 복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한 하루 종일 넥타이라고 강의를 했더니 한 번 제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할 말이 있죠. 교수님 저 올해 교수하고 싶습니다. 나 이 넥타이 매면 죽어요. 넥타이 매지 말라고 넥타이 매지 말라고. 가끔 또 넥타이 맬 일이 있어요. 결혼 주례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놀라시더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넥타이 매고 이런 것처럼 내 욕구를 드러내는 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좀 부드럽게 내 주장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도 생긴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